자라투스라는 이렇게 말했다. 42번째 영상입니다. 니체는 인류를 두 부류로 나눠서 이거멘시를 추구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인간 말종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런 인간 말종들은 이제 무리를 이루는 군중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같이 봤듯이 21세기 현재 인류의 형태가 이제 대중민주주의를 추구하고 있는 이 형태의 그 대중이라고 하는 요것이 바로 니체가 19세기에 이미 예언을 했던 그런 인간 말종들의 그 형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니체는 19세기에 사셨던 분이기 때문에 현재 21세기에 존재하는 이 대중 인간 말종들이 어떻게 구성이 됐느냐에 대한 역사적인 어떤 그런 배경, 백그라운드에 대한 게 없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좀 깊이 좀 다뤄서 대중의 실체를 파악을 해야지만이 니체의 다음 얘기를 좀 더 그러니까 인간 말종과 이버맨시를 뚜렷하게 대비되면서 설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몇 개 영상을 계속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인류는 우리가 신화 종교적 단계,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의 발달 단계로 보면은 7개 차크라 개념으로 볼 때에 세 번째 차크라까지 올라온 단계가 신화 종교적 단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 정도 올라오신 분들은 거의 종교나 신화에 대한 그게 이제는 하나의 사계의 삶의 체계로서 굉장히 소중하게 다뤘던 시대인데, 예, 보통 우리가 르네상스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서구 사회의 형태를 보여주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요즘에 이란에서 일어나는 혁명, 민주혁명이라고 하는 걸 보면은 이란이 이슬람교 시아파의 맹주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시아파 맹주로서의 어떤 종교적 틀을 가진 신정 국가로서 이란이 운영을 하고 도덕 경찰들을 자기네들 투입을 해가지고 국민들을 감시 통제를 해왔는데 이번에 이제 민주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아직 지구상에도 아직 신화 종교적 단계를 넘어서지 못한 어떤 그런 나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 아래서 국민들도 많이 있고 아직 해방이 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히잡을 쓰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도덕 경찰들이 체포를 해가지고 추궁을 하고 이렇게 신체적 위해를 가하다가 결국 사망을 하게 되고 그 문제 때문에 이제 일어나서 이제 민주혁명이 지금 일어나고 내란의 지경에 지금 처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서구적인 발달사를 기준으로 보면은 정신 발달사를 기준으로 보면은 르네상스 혁명을 기준으로 해서 계몽주의가 나오고 이런 것 자체가 일종의 신화적 종교 단계를 넘어서서 이제는 정신권이 분화되는 현상을 표현해 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때 정신권이 분화가 되면서 우리가 우리가 에고라고 할 만한 것들이 이제 본격 등장을 하고 또 이 당시에 우리가 이성 또는 오성을 사용을 해가지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사물을 대상화해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근데 사물뿐만 아니라 자기 마음의 세계, 가상의 세계까지 대상화해서 관찰해서 지식화시킬 수 있는 지식화 능력이 본격적으로 발동을 한다는 그런 능력이 이제 첫 번째 발동을 하고, 두 번째 이런 과정에서 인간 해방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여성 해방, 그다음에 노예 해방, 그다음에 그런 해방들이 이제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이제 참정권도 갖기 시작하면서 대중민주주의가 이제 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는 본격적으로 또 진행이 되는 게 과학기술 혁명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 지식화 능력을 가지고 과학기술 혁명이 일어나니까 도시화되고, 산업혁명들이 1차, 2차, 3차가 진행되면서 도시화가 되고, 도시화 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이렇게 되면서 현대 대중사회가 이렇게 구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니체가 얘기하는 인간 말종, 무리 군중이라고 하는 실체적인 모습 자체가, 이 대중의 모습 자체가 사실은 우리 정신권 분화, 그러니까 네 번째 차크라가
오픈이 되면서 정신권이 분화가 되면서 이것이 일어난 현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화 종교적 단계에서 이렇게 한 단계 높아지면은 그 단계마다 또 그만한 위험이 또 따르는 거예요. 사실상에 있어서는 신화 종교적 단계에 있어서 위험의 정도, 그러니까 그 우리가 겪었던 그 고통의 정도보다 사실은 이 단계가 상승할수록 더 많은 위험과 더 많은 고통을 수반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승이 된다고 하는 것은 좋은 면도 있지만은 또 굉장히 어려운 면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아는 게 병이라는 거죠. 아는 게 병이다. 모르는 게 약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차라리 모르는 게 나은데. 근데 아는 게 병이 된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객관화가 된다고 하는 것은 대상화가 되고 지식화한다는 것은 대상체에 대한 현상을 분석할 수가 있는 걸 알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정 자체가 지식화 과정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그 이전에는 집단적 어떤 그런 것만 주로 그것이 적이 된 반면에 이것은 지금 개인이나 인간 해방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 이 개체화가 되고, 그렇죠? 개인적으로 이렇게 개체화가 되니까 다양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굉장히 복잡하게 되나요? 복잡화가 되는. 이게 혼돈이 일어나죠. 혼돈. 이렇게 되면서 문제들이 굉장히 복잡해지면서 우리가 몰랐던 그 위험, 더 많은 문제, 그 다음에 더 많은 위험, 전혀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았던, 그러니까 우리가 상승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승하기 전에는 상승된 세계가 뭔지 모른다. 근데 상승하고 보면은 전혀 모르는 신천지인데 그 신천지가 꼭 천국은 아니더라라는 거죠. 더 많은 문제, 더 많은 위험, 더 많은 고통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늘.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과정에서 우리는 상승될수록 역량과 힘은 강해지지만 결국 이런 문제들이 심각한 문제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된다. 자, 그런 문제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개인적인 입장으로 볼 때는 우리가 그 신화 종교적 단계에 있을 때는 진선미가 거의 일치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이란에서 보듯이 그 이슬람교라는 그 종교 자체가 진리잖아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것이 선한 것이란 말이야. 그리고 또 그것을 때로 이렇게 사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라고 하는 자신들의 그 가치 체계가 진선미라고 하는 것이 통합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그 상승을 하면은 이렇게 그 정신권이 분화가 되면은 진선미가 깨져요. 그러니까 진리가 꼭 선하거나 아름다운 건 아니라는 거죠. 별개의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과학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진리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왜냐면은 뉴턴 역학이라든가 맥스웰 전자기 방정식이라든가 아인슈타인의 그 상대성 이론이라든가 양자 역학들은 그런 과학기술적인 거, 그런 물리학적인 거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은 명백한 그 수학적인 어떤 그런 체계에 의해서 규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적용을 했을 때 실제 결과가 나오니까 이것을 아니라고는 얘기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그렇죠. 명백한 그 법칙 내용과 현실화되는 내용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선하고 악한 것을 규정해 주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이론 법칙 체계가 그렇단 말이에요. 물론 이거를 가지고 사람들이 나름대로 이런 과학 이론을 가지고 여러 가지 생태 이론, 시스템 이론을 가지고 사람들이 다 연결이 돼 있다거나 우주는 거대한 정보 장치라거나 나름대로 그 이론들을 만들지만은 그것 자체가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지침을 주는 거는 없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 만족할 만한 해답을 주지는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선악이라는 그 가치, 미추라는 가치들이 더 이상 이렇게 연결이 안 되니까 붕괴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과거에 우리가 도덕적 내용, 도덕적 가치들이라고 하는 거나 이런 우리가 이제는 지금 이란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종교적 세계에서의 그 얘기하는 것들을 자르고 우리가 분화가 된 거기 때문에 지금 입장에서는 무엇인가 이끌어주는 것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본질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의미성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삶의 의미성을 발견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니체가 얘기한 것이 바로 니힐리즘을 얘기한다. 허무주의 니힐리즘이 이제 서구 사회에 엄청나게 이제 몰려오기 시작하면서 실존주의가 대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근본적인 지금 우리가 적어도 신화 종교적 세계에서는 자기가 위치를 알았단 말이야. 그리고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그리고 죽으면은 뭐 천당에 간다, 뭐 지옥에 간다, 심판받는다, 뭐 그런 게 있는데 여기는 그런 게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더 이상 세계의 중심이 아니야, 인간이라는 게. 그냥 하나의 우주의 하나의 작은 먼지들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허무주의, 니힐리즘, 여기 뭐야? 우주에서 그냥 작은 먼지 알갱인데 뭐 그게 그냥 보잘것없음이죠. 다른 생명하고 뭐 차이가 뭐가 있냐? 이런 보잘것없음이라 그래. 보잘것없고 하찮다고 하는 거죠. 하찮은. 그거에 대한 감각이 이제 밀려오는 거죠. 거기 와서 그런 자신이 어떻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제 모이면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신이 보잘것없고 하찮고 우주에서 그냥 먼지만도 못한 존재야. 먼지하고 별 차이가 없어. 허무주의야, 허무주의. 니힐리즘. 그게 뭐지? 그럼 어떻게 살겠어요? 근데 유일하게 있는 건 과학기술. 과학기술에 대한 거는 확실하게 법칙에 따라서 증명이 되는 그런 우리가 현대 문명의 이기들을 경험을 하고 있잖아요. 자, 이런 사람들이 그러면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겠냐? 그거는 당연히 자신이 너무나 보잘것없고 하찮고 허무하고 공허한 존재다 보니까, 존재라는 감각이 밀려오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어때? 살아남으려면은 무리를 이어야 되는, 그러니까 남하고 달라지면 안 되고 남이 이렇게 가는 대로 전체적인 흐름에 순응하면서 붙어 있어야지 자기가 내가 그래도 이게 살아남고 이렇게 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자기가 가질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건 당연한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태의 무리 군중을 바로 인간 말종들이라고 하는 거죠. 바로 니체는 바로 이런 상태가 도달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거나, 허무주의, 니힐리즘, 보잘것없고 하찮음 속에서 이런 존재들이 무리를 지어서 자기가 기댈 곳이 없다 보니까 스스로 설 힘도 없어. 위범행시로 그런 것도 그 가치 자체가 없는 거지. 자, 그래서 여기서 모든 게 이런 인간 말종들 대중이라고 하는, 대중은 뭐예요? 더 이상 양심이니 도덕이니 하는 그런 개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영성가들이 양심대로 사세요. 도덕적으로 사세요. 정의롭게 사세요. 그러니까 양심이나 도덕적 양심이라든가 또는 우리가 정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의로워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하는 그런 것들이 다 뭐야? 들이 다 헛소리라고 하는 헛소리. 그거 다 헛소리. 양심이 뭔데? 정의가 뭔데? 그들만의 양심이잖아. 그들만의 도덕이잖아. 니들이 양심이고 도덕이라고 내세우고 리스트로 짠 거는 니들이 우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신화 종교적 단계에서 뭐 기독교나 불교나 뭐 나름대로 자신들의 종교 체계에서 나름대로 요게 양심입니다. 이렇게 요게 도덕적 요게 정입니다 하는 그런 것들이 뭐야? 그게 왜 양심은, 그게 왜 도덕이고 왜 그게 정의들이야? 그거를 알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다 헛소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있어서 이렇게 이 세상에는 뭐 개판이라 뭐 양심도 없고 정의가 다 무너진 시대입니다. 양심을 회복해야 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나? 또 헛소리를 한다고 생각을 하네. 짜증나는 소리라는 거지. 짜증나는 소리죠. 의미가 없는 소리야. 인간은 너무 허무해졌고 너무나 보잘것없어졌거든.
하찮아졌거든. 하찮은 인간한테 무슨 도덕, 양심, 정의를 부르짖어. 그런 거 자체가 감당할 수가 없어, 사람은. 우리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그렇게 살라고 하지 마. 너무 힘들어. 부담 주지 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많은 영성가들이 뭐 양심대로 살아라, 도덕적으로 살아, 정의롭게 살아, 그거 다 개 헛소리다라고 저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건 다 개 헛소리고, 그건 다 우리가 니힐리즘 허무주의적 관점으로 볼 때는 이미 다 무너지는 그런 얘기, 무너진 얘기들이니까 이런 거를 가치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다 무너졌다. 모든 가치가 전도왔다는 거는 넘어졌다는 거거든요. 가치 전도 붕괴된 상황이다. 붕괴된 상태. 너희가 양심을 얘기하고 도덕을 얘기하는 건 네가 나를 컨트롤하고 통제하고 제어하기 위한, 조작하고 세뇌하기 위한 하나의 그런 권력적 어떤 그런 그 메커니즘으로서 나한테 강요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면 예전에 그 신화 종교적 단계에서 대부분의 그 신화 종교 그 주도했던 그 성직자들이 얘기하는 내용들이 사실 자기네들 신도들, 그렇죠? 신도들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가했던 그 내용성들이거든요. 그런 도덕이라는 그것이 하나의 그 절대적 그 도덕이 옳아서가 아니고 통제하기 위한 하나의 그걸로 이렇게 작용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걸 거부를 하는 거죠. 거부.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다시 전략을 세워가지고 사람들에게 양심적으로 사십시오. 정의롭게 삽시다. 저는 이런 얘기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그게 이제 안 통한다는 거예요. 사람들한테는 더 이상. 그런 말 자체가 안 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도 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사람들은 그런 걸 생각을 안 한다는 거지. 자, 그래서 니체 입장으로 볼 때는 모든 가치는 다 붕괴가 돼버렸어. 신은 죽었어. 없어, 인간한테 마음 안에 없어. 인간은 너무나 허무하고 보잘것없고 하찮아. 그냥 살아남기 위해서 무리를 지어서 가는 대로 거기에 타고 가는 것만이 그것이 그렇게 살아있으니까 어차피 살아야 되니까 발버둥 치는 것만이 현대 인간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이제 대중들이라고 생각해요. 그 대중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니체는 굉장히 그 통찰력이 깊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보면은 그 대중군중, 인간 말종들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한 거죠. 인간 말종. 그런데 지금 뭐냐면은 우리가 인간 말종이지만은 결국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내재적으로 뭐가 있냐면은 여기 지금 니체가 위버맨시를 분만하고 수태하고 분만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 있기 때문에 위버맨시에 대한 그것이 항상 살아있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그래서 뭐냐면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허무하고 보잘것없고 하찮고 그렇게 보지만은 또 우리 내면에는 또 어떤 마음이 있냐면은 위버맨시를 구현하고자 하는 그 갈망들이 있단 말이에요. 갈증. 이게 추동이란 말이에요. 이게 사실 욕망의 근원이라고 이게 욕망의 근원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왜 돈을 많이 벌려고 하고 왜 부귀영화를 자꾸 누르려고 하고 왜 이렇게 하는 거냐, 왜 그거를 끊임없이 추구하는 거냐, 왜 남을 고통을 주면서까지 뺏고 착취를 해서 자기 걸로 자꾸 만들려고 하고 자기를 크고 강하게 자꾸 만들려고 하는 욕망의 끝없는 욕망의 그 화신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냐? 왜 그렇게 끝없는 그 욕망의 그 욕망으로 왜 사는 거냐? 그거는 뭐냐면은 이버맨시 상태를 구현하고자 하는 하나의 자기 방어 기제라고 해야 돼. 그것을 이제는 투사죠, 투사라고 해요. 그래서 이버맨시 투사라고 하는 겁니다. 이버맨시를 자기가 몸 안에서 추태해서 분만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런 세계를 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세계를 자기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에서 구현하려는 위버맷이 투사운동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이 사람들이 그거를 구현을 할 때 뭐가 있냐면은 결국 이게 그 욕망이, 그러니까 욕망 자체가 나쁜 게 아니죠. 왜? 그게 욕망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본적인 그 열등감 자체가 내재가 돼 있기 때문에 그게 그것으로 해서
투사 반동으로 이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욕망 뭐 저기 하는 사람 나쁘게 보지 않아요. 근데 뭐 욕망대로 원하는 게 있고 욕망이 있는 거 너무나 당연한 거야. 단지 그렇게 해서 욕망이 실현되는 게 아닌데 그렇게 해서 욕망이 실현된다고 착각하고 자꾸 하니까 그게 문제지 욕망 자체가 나쁜 거는 아니잖아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욕망을 실현을 하려고 할 때 현대 인간들이 뭐를 하려고 그러냐면은 지금 니체가 얘기하는 그 유버맨시를 수태하고 분만하는 것을 통해서 유버맨시 투사를 완성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그 지금 여기 유발 하라리 같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게 뭐냐면은 호모 데우스가 되래. 그러니까 그 유버맨시가 아니라 호모 데우스가 되려고 하는 건데 유버맨시가 호모 데우스예요, 사실은. 유버맨시가 호모 데우스인데 뭐냐면은 기계인간 그 기계 뭐 트랜스휴머니 호모 데우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 호모데우스로 투사를 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계인간 휴먼을 유버맨시가 기계인간 휴먼이라고 투사를 한다는 거지. 유버맨시를 수태분만하는 자기가 자기 몸에서 자연적으로 수태분만할 수 있는데 그걸 모르니까 기계인간 휴먼으로 유버맨시를 모사를 해가지고 그것을 호모데우스라고 해가지고 구현을 하려고 하는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유발 하라리는 왜 인간들이 호모데우스라는 기계인간 트랜스휴먼이 되려고 하느냐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아직은 파악은 못 하신 거죠. 근데 니체는 이걸 아는 거지. 니체가 오늘날 살았으면은 제가 볼 때 유발 하라리보다 몇 배는 뛰어난 그 현대 문명 비평가가 됐을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그 호모데우스를 이렇게 하려는 게 이제 길가메시 프로젝트죠. 유버맨시야말로 그 영원한 시공간을 초월한 그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을 구현을 하려고 그래. 뭘로? 과학기술로 구현하려는 거죠. 우리가 유일하게 지금 믿을 수 있는 거는 과학기술 능력이란 말이에요. 과학기술 능력. 그럼 이걸 뭘로 하자? 과학기술 문명, 이것을 이제 지식화 능력이죠. 우리는 지식화 능력은 엄청나게 발전했으니까, 그리고 이 지식화 능력으로 창조를 하려고 한다는 거, 창조. 자, 그래서 제가 이 발달 단계로 보면 우리가 5번째 차크라 단계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기 운명 창조적 단계예요. 자아실현 단계라는 건 자기를 실체화시켜서 이게 자아실현하는 말 자체가 자기 에고를 실제적으로 현실화시킬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호모데우스 트랜스휴먼을 자아로 생각한다는 거, 그 자아를 실현한 그 모습으로 생각하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그걸 창조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 창조. 그러니까 우리가 인류가 현재 그 호모데우스 트랜스휴먼을 만든다고 하는 것 자체는 사실은 그것이 자아실현이고 자기 창조 운동이라고 하는 거죠. 자, 트랜스휴먼은 자아실현이고 자기 창조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로 이제는 달려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계속 인류는 달려가고 이것을 이제는 고대 신화에서 길가메시 서사시를 가져와서 길가메시 프로젝트라고 해서 지금 계속 밀고 나가는 건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레이 커즈와일이라는 사람이 그럼 언제 그게 되겠습니까? 그 언제 자아실현되고 자기 창조, 자기 스스로 자기의 모습을 모사한 그 실체를 창조하겠습니까? 인간의 뇌를 전뇌를 심고 거기에다가 인간의 두뇌는 뭐예요? 인간의 그 두뇌의 그 시냅스, 신경회로방을 모사를 해서 역설계를 한다는 거죠. 역설계를 하고 그 역설계된 그 두뇌를 딥러닝, 요즘으로 얘기하자면 이제는 인공지능의 딥러닝 기술을 사용을 해가지고 사람들의 그 의식을 그대로 모사를 해가지고 그 전자두뇌에 그 신경계를 모사한 전자두뇌에다가 다운로딩을 시키면은 그 사람 자신이 그 트랜스휴먼이, 그러니까 영생하는 트랜스휴먼이 된다는, 영생불사하는 트랜스휴먼이 되는데, 그것이 레이 커즈와일 같은 사람은 지금 열심히 약을 먹고 열심히 운동도 하고 열심히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레이 커즈와일은 특이점이 온다 그래요. 특이점이라는 건 뭐냐면 인간이 새로운 자기를 트랜스 휴먼으로 만드는 그 시간, 타이밍이 지금 오는데 인간이 신이 되는 그 타이밍이 바로 그 시간이다. 그게 2045년을 본 거죠. 2045년이 되면은 트랜스 휴먼 기계 인간이 나온다는 거죠. 이거는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레이 커즈와일은 지금 자기가 기계 인간이 되려고 하는 거야. 지금 왜 그러냐면 지금 2045년에 이 사람은 지금 뭐예요? 자기 몸을 기계로 바꿀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트랜스휴먼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2045년쯤에는 된다고 자기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특이점을 얘기한 거죠. 자기 자신의 특이점 시간이 이 시간이라고 자기는 생각을 하고 그것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그 건강을 위해서 약도 챙겨 먹고 운동도 챙기고 그렇게 하면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돌아다니면서 강의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뭐예요? 자기의 의식, 마음, 그러니까 몸으로는 트랜스휴먼 기계를 만들었으니까 이제 유일하게 남은 거면 마음을 모사를 해가지고 그대로 의식을 다운로딩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거기 안에 영혼이라는 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분이 지금 생각하는 건 지금 인류가 그 마음이라는 걸 대상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그 정보 처리, 프로세싱 과정으로 그것을 모사를 해내면은 그 정보 프로세싱 안에 이미 우리가 그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게 자기 영혼을, 자기 의식, 자기 영혼을 거기에다 담는 시간이 2045년이라고 자기는 생각하고 열심히 살고 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나름대로 지금 돈이 있다, 권력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뭐를 하겠어요? 만약에 트랜스휴먼이 된다면은 그거를로 되기 위해서 자기의 돈과 권력을 써가지고 트랜스휴먼으로 몸을 바꾸려고 하겠죠. 왜냐면은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지금 뭐만 남은 거야? 이제 욕망과, 그러니까 남은 건 뭐예요? 욕망과 과학기술밖에 안 남은 거지, 지금. 여기에 무슨 도덕이 있고, 뭐 철학이 있고, 그런 게 없는 거야. 허무주의 니힐리즘이니까, 인간은 그냥 보잘것없고 하찮은 존재들이니까, 유일하게 남은 거는 욕망 실현밖에 없는 거잖아. 욕망대로 살면 되는 거지, 뭐, 욕망 실현 있고, 욕망 실현을, 나 죽기 싫어. 그러면 뭐야? 죽기 싫으니까 트랜스휴먼을 만들어서 기계 인간이 돼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과학기술로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인간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욕망만 남았고 기계 인간 그 수단으로서의 과학기술 수단이 남은 거예요. 이걸 가지고 지금 호모데우스를, 그게 원래 유버맷이 뭐냐? 유버맷이 투사 작업을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사람들에게는 무슨 도덕이고 양심이고 그런 건 없어, 더 이상.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대중들이 다 이런 사람들이 되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사이코패스. 우리가 얘기하는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가 되는 거죠. 야,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는 뭐냐면은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없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여기 이제 앞으로 이제 도래할 시대에 있어서 이런 어떤 그 감시 처벌 사회가 이제는 오게 되는데, 그 감시 통제, 조작하는 그런 세계가 오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는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같은 사람들이 대개 이 앞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세계의 권력자들이 되는 거죠. 권력자들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고 사회적 권력도 굉장히 강하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자신들이 더 이상 사람들에 대한 공감 능력, 왜? 의식 자체가 그냥 기계에다가 넣고 이렇게 하는 거에 불과한데 무슨 놈의 거기에 무슨 양심이니 도덕이니 그런 게 어딨어. 타인에 대한 고통을 뭐 공감하는 그런 능력도 없네. 그런 거 자체가 필요 없는 거지, 의식상에서. 그런 게 왜 필요해? 사람은 뭐야? 사람은 그냥 물질이잖아. 사람은 그냥 물질이야. 이렇게 되니까 뭐야? 사람은 그냥 정보 처리 장치야. 정보 처리 장치야. 사람은 그냥 정보체야. 정보체. 사람은 그냥 정보 처리 장치에 불과한데 거기에 무슨 양심이고 도덕이 그런 게 어딨어. 그 사람들이 고통을 느끼는 건 뭐해? 그것도 하나의 정보적 과정이야, 그냥. 뭐 이런 식으로 느껴버리면 어떻게 돼?
그게 소시오패스고 그게 사이코패스인 거예요. 상대방의 공감 능력을 잃어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대중들도 다 어떻게 돼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대중들의 모습 자체가 우리는 많은 분들이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를 많이 욕을 해요. 제가 볼 때는 사람들이 사이코패스는 나쁘다, 소시오패스는 나쁘다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 대중 일반이 거의 다 사이코패스고 소시오패스화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특정한 사람이 사이코패스고 소시오패스가 아니고 이 사람들이 다 사이코패스고 소시오패스화 돼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 대중이라는 게 그런 특성으로 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대중들이 사이코패스고 소시오패스로 지금 변해가고 있다고. 자, 그러니까 누가 누굴 욕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 저 사람은 사이코패스고 나는 사이코패스가 아니고 자기는 뭐 그래도 양심을 지키고 그런 거는 다 헛소리라는 거야. 그냥 다 사이코패스고 소시오패스야. 그냥 정도만 좀 다를 뿐이지. 제가 볼 때는 이 세상 자체가 다 미친놈들이래. 미친놈들. 그냥 이 사이코패스가 다 미친놈들 아니야. 이게 소시오패스가. 이게 이제 악마 같은 놈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악마 같은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중에서 또 최고로 100% 가까이 사이코패스화되고 소시오패스화된 놈들이 뭐를 하는 거예요? 자기 몸을 기계인간으로 바꾼다는 거지. 그러면 이런 자들이 뭐해? 그러면 그런 자들은 돈이 있고 권력이 있으니까 그걸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그런 자들이 바로 그 하나의 국가와 사회의 권력을 장악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종교가들도 거기도 예외가 없어. 앞으로 목사나 스님들도 기계인간으로 나올 수 있겠죠. 기계인간으로. 그렇죠.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들이에요. 그 다 정치가들, 그 다음에 종교가들, 다 대부분 어느 위치의 기업가들, 이런 사람들이 다 사이코패스. 근데 얘네들이 서로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 카르텔을 구성하잖아요. 카르텔을. 그래서 카르텔을 구성해가지고 모여가지고 자기네들끼리는 기계인간들끼리 모여가지고 이 세계를 어떻게 지배를 할 거냐. 그러니까 이 세계를 말 안 듣는 놈들은 어떻게 돼? 말 안 듣는 놈들은 어떤 놈이 말을 듣느나 안 듣느나 그걸 끊임없이 감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감시 통제 사회가 들어온다는 거야, 앞으로. 이게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감시하는 거, 감시자본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시자본주의. 자, 그래서 여기 눈이 있잖아요. 눈으로 감시를 하는 왜 이 눈을 그려놨겠어요? 여러분들이 딱 보면은 이 눈이 제가 그랬잖아요. 여기 지금 눈이잖아. 요게 감시의 눈이야. 근데 점점 가면 갈수록 이 눈이 뭐가 되는 거야? 요 눈이 되는 거지, 요 눈. 지금 기계인간이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지금 자아실현 자기 창조가 뭘로 된 거예요? 기계인간이 된 거지. 이 인간들은 뭘로 된 거예요? 자기의 눈을 갖게 돼. 기계인간의 눈이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눈이 있어가지고 이거 성장하는 거 똑같은 과정이야, 지금. 현상적으로는. 그럼 이 눈으로 자기가 지배하는 그 세계를 감시 통제한다는 거지. 감시자본주의라는 거지. 이게 감시자본주의 시대. 그러니까 지금 감시자본주의 시대가 열린. 그러면은 감시하는 자와 감시하고 감시 통제하는 자와 감시를 당하는 자로 나눠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반 대중은 감시 통제 당한다는 거지. 그렇죠. 일반 대중은 감시 통제 당한다. 그렇게 해서 제가 감시 통제만 할 뿐만 아니라 조작도 할 수 있는 거죠. 왜? 우리가 각종 미디어를 통해 조작할 수도 있고, 또 말이 안 듣는 놈들은 잡아다가 거기다가 칩을 심거나 약을 주입해서 세뇌를 시켜가지고 조작을 시켜고 기억도 바꾸고 이런 것들이 이제 영화에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또 말을 안 들으면 잡아다가 아예 감옥에다 놓고 나오지 못하게 더 말 안 들으면 가장 죽여버리는 거죠. 자, 그러니까 대중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니체가 얘기하는 그 단순한 차원에서 이분도 지금 여기까지는 명확하게 막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현대 과학기술 문명에 대해서 아직 모르시니까. 하지만은 앞으로 대중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중은 지금 무리처럼 그냥 무리에 섞여가지고 이렇게 살아가지만 무리에 섞여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 행동이 다 감시 통제당하면서 어떻게 돼? 어디 가서 카드로 긁거나 택시나 버스를 해도 교통카드 긁고 여러분들이 신용카드로 사고하는 다 하잖아. 그리고 여러분들이 거두면 CCTV가 계속 보고 있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이 빅데이터가 되는 거죠.
빅데이터가 되면은 여러분들에 대한 그 정보, 빅데이터들 그 정보인간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정보인간이 된 거야. 그 정보들이 모이면 그 정보로 여러분을 재구성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런 정보를 재구성하면 이 존재가 지금 그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기계인간들이 지배하는 이 시대에 맞느냐 안 맞느냐를 판정을 해가지고 뭐 맞지 않는 놈들은 뭐예요? 제거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조작하거나 제거를 해버리는 그런 수순을 밟게 되는 감시통제 사회가 열리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실제로 이게 가게 될 수밖에 없는 그 흐름이 지금 여기 나와 있어. 이 메커니즘에 따르면 제가 보면은 우리가 유바멘시를 탄생을 안 시키면은 그 반대쪽에 있는 면이 부각이 되면서 이것이 강력하게 그 진행이 될 것이다 이런 겁니다. 이런 부분을 철학적으로 연구하고 그거에 대한 거를 한 사람이 바로 미셀 푸코라는 사람이에요. 미셀 푸코. 미셀 푸코는 이제 프랑스 철학자인데 이 양반이 이제는 광기의 역사, 뭐 감시의 처벌, 뭐 감옥의 탄생. 이 감시의 처벌이라는 책이 그런 걸 주로 다룬 거예요. 우리가 이 사회에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뭐 도덕이라든가 뭐 양심이라든가 하는 것도 그것이 본질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역사적으로 그것이 만들어져 가지고 권력의 그 관계에 의해서 형성된 것이다라고 하는 그 한마디로 그 감시 처벌에 있어서의 그 계보학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시간이 없을 때니까 많이 그 설명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그 미셀 푸코가 바로 니체의 그 도덕의 계보 사상을 이어가지고 하나의 우리가 권력의 의지, 힘의 의지, 그러니까 우리가 유범의시가 되려는 사람만 권력의 의지가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은 권력의 의지가 있어요. 모든 사람은 유범의시가 되려고 해요. 근데 유범의시 투사 작업을 뭐로 한 거예요? 기계인간으로 투사를 시킨 거지. 그러니까 기계인간이 된 게 그 권력을 장악한 거죠. 그 권력을 장악한 자들이 자신들이 얘기하는 양심, 도덕, 정의라고 하는 것들을 강요를 하면서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돼? 기계인간이 돼야지 그게 정의야.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죠. 그것이 안 된 놈들은 그냥 밟아 죽여도 돼. 뭐 이런 식의 개념을 이제 퍼뜨리기 시작한대. 그게 이제는 그런 논리나 그런 것들이, 그런데 거기에 세뇌가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그 신화 종교적 단계에서도 그런 식으로 우리가 도덕이니 양심이니 정의라는 개념이 그렇게 구성이 돼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저항하는 사람들은 감시 통제해서 말 안 듣는 놈은 감옥에 놓거나 배제를 어떤 그 사회의 어떤 체제에서 배제를 시키거나 그런 시스템을 만든다는 거예요, 애초에.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인류 역사가 그렇게 되어 온 것인데, 오늘날은 지금 과학기술이라는 그 수단을 통해서 더욱더 그것이 강력하게 진행이 된다고 하는 거죠. 이런 내용들을 이걸 이게 철학적 내용으로 해서 다룬 사람이 미셀 푸코라고, 프랑스의 그 철학의 왕이라고 그러지, 이 사람이 철학의 왕. 그래서 이게 보면은 내용이 굉장히 좋습니다. 나중에 제가 미셀 푸코를 따로 해서 강의를 할 수도 있겠어요. 좋은 내용. 그러니까 프랑스 철학자 중에 미셀 푸코, 뭐 장 보드리아르라든가 뭐 들레즈 뭐 이런 사람들은 한번 강의를 해볼 만합니다. 내용성들을. 그러니까 나중에 되면은 한번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가 지금 있는 그 개념들은 뭐냐면은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결국에는 인류는 지금 남아있는 거는 뭐냐면은 일단 허무주의에 다 빠져있는 닐의 상태에 빠져있는데 유일하게 지금 가지고 있는 거는 지식화 능력, 과학기술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보잘것없고 허무한 그 상태에서 과학기술 능력은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자신의 내부에 있는 그 이버맨시 프로젝트, 투사 작업을 하는데 그것을 호모데우스라고 부르면서 그것이 기계인간을 작업을 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권력과 자본을 쥔 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양분이 되면서 지금 우리가 대중이라고 하는 자들은 권력을 쥐지 못한 대중들이 돼가지고 권력을 쥔 그 자들에 의해 가지고 감시 통제 조작이 되는 세계에 갇히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서 지금 우리가 신화 종교적 단계에서 인류 해방이 일어났지만은 다시 갇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 해방이 일어났으나 다시 강력한 매트릭스에 갇히게 되어 있다. 갇히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런 얘기죠. 강력한 매트릭스에 다시 갇힌다. 되어 있다. 이것이 인간의 운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버전업을 이렇게 그 할 때마다 항상 뭐가 있냐면은 해방이 되지만은 다시 갇히고 해방이 되고 다시 갇히고 그런데 해방이 돼서 강력한 능력을 갖지만 더 강력한 힘에 의해서 갇히고 또 해방이 됐다 또 더 강력한 힘에 의해서 이렇게 갇히고 해방이 되고 갇히고 해방이 되고 갇히고 하면서 그 힘을 이겨나가는 과정이에요. 유버맨시라는 게. 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이와 같은 과정 자체가 우리는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거는 아니라는 것이 이게 상당히 결국 이런 강력한 이런 압력들 그러니까 이런 세계의 그 변화 현대 문명이 가지고 있는 이런 방향성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버맨시로 우리가 그 수태에서 분만하고자 하는 그 몸부림 그 에너지를 분출시키려는 그 극한점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 두 개의 힘이 충돌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 안에서 이글이글 거리는 거죠. 위에서 이렇게 자기를 탁 잡으면 그걸 뚫고 나오려고. 그러니까 요게 이버맨시가 여기 이거 수태된 이버맨시가 몸 밖으로 뚫고 나오려고 미친 듯이 노력하는 하나의 과정. 이 모든 과정이 그렇게 돼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은 우리는 앞으로 세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이렇게 예측은 해볼 수가 있어요. 앞으로 세계는 더욱더 끔찍한 세계가 경험할 수도 있겠구나. 디스토피아를 뼈저리게 우리가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도래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거는 안타깝지만은 우리는 지옥을 볼 수밖에 없다라는 지옥을 맛봐야지 지옥 끝에 이버맨시가 태어난다고 하는 거죠. 가장 어두운 곳으로 가야지 가장 어두운 곳을 뚫고 나와야지 되는 그런 상황으로 인류가 지금 가고 있다고 하는 거죠. 지금 인류 문명 자체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안타까운 얘기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과정에서 고통을 당할 거로 봅니다. 여러분들도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보다 더한 고통이 온다는 거예요. 계속 더 가면 갈수록 점점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구조 자체 흐름. 인류 문명이. 자,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 대중으로서 뭐 편하게 살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게 지금 이 시대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차원이. 자, 이런 기조와 토대로 우리가 대중, 인간 말종을 이해를 하고 그러면 이버맨시를 수태 분만해야 된다는 것은 니체의 그래서 그 힘의 의지, 권력의 의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사회적으로도 이렇게 압력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바꾸려면 뭐예요? 나만 바꾼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 사회를 바꾸지 않으면 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권력의 의지, 힘의 의지라고 하는 것들이 단순히 개인적인 의지를 얘기하는 것만은 아니고 이 사회, 국가, 세계를 바꾸려는 이버맨시가 태어나게 하려는 과정 속에서 그게 바뀌어진다고 하는 거죠. 그런 싸움이라고 하는 그런 투쟁이 있다고 하는 치열한 투쟁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